3000년 전 누군가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얼굴을 부수고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3000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건 단순히 기록을 없애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집트인들에게 이름은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내세도 사라집니다. 천국도, 부활도, 영원한 삶도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파라오의 이름을 긁어냈다는 건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육체를, 한 번은 영혼을 죽인 겁니다. 얼굴을 부수고 이름을 긁어내고 신전 벽면을 해반죽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왕의 목록에서도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나서 증거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479년 이집트 왕궁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파라오 투투모세 2세가 죽었습니다. 나이 30도 안 된 젊은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미라가 현대에 발견됐는데 피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퍼진 피부 질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형들도 일찍 죽었고 이 사람도 결국 못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남은 가족을 보면 상황이 보입니다. 왕비 하트셉스트, 딸 네페룰의 하나, 그리고 후궁 이시스가 낳은 2살짜리 아들 투트모세 3세.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이집트 왕이 계승법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파라오는 하늘의 신 호루스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여성 권리가 가장 높은 사회였거든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고 이혼을 청구하고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파라오의 자리만은 예외였습니다. 하늘의 신이 남성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논리였으니까요. 자, 2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누군가 대신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어린 왕의 삽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비가 어린 왕 대신 나라를 운영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트셉스트에게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위대한 정복왕 투트모세 1세의 유일한 정비 소생이었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정비 아흐모세가 낳은 자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하트셉스트뿐이었거든요. 왕실의 피가 가장 진하게 흐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반면 2살짜리 투트모세 3세는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하트셉스트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가 아무리 진해도 여자라는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3500년 전 이집트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섭정 7년차 하트셉스트는 스스로 파라오를 선언했습니다. 기원전 약 1472년 그녀의 나이 35 무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라오가 된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파라오의 모든 상징 체계가 남성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왕관도, 가짜 수염도, 치모도 전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시스템 전체가 여성 파라오를 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트셉스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짜 수염을 붙이고 남자인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해킹이었습니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하트셉스트 조각상을 시대순으로 볼 수 있거든요. 3단계로 변합니다. 초기에는 노란 피부에 전신 가운을 입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집트 미술에서 노란 피부는 여성을 뜻했습니다. 중간기 조각상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염과 왕관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가운을 입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상징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기 조각상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붉은 피부에 상체를 도칠한 근육질 남성의 모습입니다. 붉은 피부는 이집트 미술에서 남성을 의미했거든요. 하트셉스트가 자기 자신을 단계적으로 다시 만들어간 겁니다. 여성의 몸을 숨긴 게 아니라 왕의 이미지를 새로 설계한 거예요. 카르낙 신전에 지금도 서 있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비문이 결정적이거든요. 레의 아들 하트셉스트. 레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비문의 문법은 여성형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몬을 위해 2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웠다. 전자금으로 덮어 양국을 태양처럼 밝히노라. 이 비문에서 하트셉스트는
남성 칭호와 여성 문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집트 3000년 역사에서 이런 표현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왕권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짠 겁니다. 이 시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세넨무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흥미롭습니다.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거든요. 이윤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이 남자가 아문 신전 수석 청지기까지 올라갑니다. 왕가전 작업 감독관, 하트셉수트의 딸 네페롤의 공주의 개인 교사까지 겸했습니다. 사실상 파라오 다음으로 강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데이르 엘바알이 신전 주요 출입문 뒤쪽에 자기 이름과 초상을 몰래 새겨 넣었습니다. 파라오의 신전에 신하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었거든요. 하트셉수트가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의 미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넨무트라는 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하트셉수트의 치세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1470년 전설의 땅 푼트로 원정대를 보냅니다. 네흐시라는 장군이 이끈 이 원정대는 배 5척에 210명이 타고 떠났습니다. 한 척당 약 21m 길이의 대형 선박이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 살아있는 모략나무 31그루를 뿌리째 가져왔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식물 생채 수입이었습니다. 거기다 상아, 흑단, 황금, 표범가죽, 개코 원숭이까지 실어왔거든요. 데이르 엘바알이 신전병년에 이 원정의 전 과정이 부조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푼트의 여왕 아티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장인들이 아티를 묘사한 방식이 독특합니다. 극단적인 비만 체형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새겨놓았거든요. 현대 학자들은 이걸 상피병의 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2년간 이집트는 번영했습니다. 데이르 엘바알이에 거대한 장제전을 세웠습니다. 3층 규모의 이 신전은 지금 봐도 압도적인 건축물이거든요. 카르낙 신전에는 전자금으로 덮은 오벨리스크 2개를 세워서 태양빛에 이집트 전역이 빛났다고 합니다. 교역로는 푼트까지 확장됐고 누비아에서는 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트셉수트는 해냈습니다. 자기 얼굴을 지우고 왕이 됐고 왕으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 여성이 불가능한 벽을 뚫고 왕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하트셉수트가 죽은 뒤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긁어내고 얼굴을 부수고 조각상을 파괴했습니다. 마치 이 파라오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3000년 동안 이 완전 범죄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자, 이제 범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죽고 나서 트트모세 3세가 드디어 단독 파라오가 됩니다. 22년 동안 쉴 건 없이 군사 훈련만 하던 남자예요. 그가 왕이 된 뒤에 벌어진 일이 대단합니다. 17번의 군사 원정,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불리게 되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역대급 파라오였어요. 하트셉수트가 이룬 것들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유산 위에서 자기 왕조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말년에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하트셉수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으로요. 카르투시부터 공격합니다. 파라오의 이름이 새겨진 타원형 테두리를 정으로 하나하나 쪼아냅니다. 신전 벽면에 새겨진 얼굴을 부숩니다. 조각상을 파괴합니다. 그 위에 해반죽을 덮어버립니다. 하트셉수트가 있던 자리에 트트모세 1세나 2세의 이름을 덮어 씌웁니다. 왕명부에서도 이름을 삭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름이 사라지면 내세에서도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트셉수트를 이승에서만 지우려 한 게 아닙니다. 저승에서까지 완전히 죽이려 한 겁니다. 영혼 살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기록 말살이 시작된 시점이요. 하트셉수트가 죽고 나서 바로가 아닙니다. 20년에서 25년이 지난 뒤에 시작됐거든요. 트트모세 3세 제위 46년 차에서 47년 차 사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22년간 억눌려 살았던 트트모세 3세가 복수심에 불타서 기록을 다 지웠다. 의붓어머니에 대한 원한이었다. 그런데 복수였다면 왜 20년을 기다렸을까요? 분노에 찬 복수였다면 파라오가 되자마자 했어야 정상입니다. 20년이면 그 분노가 식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용의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수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투트모세 3세의 아들 아메노테프 2세.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비 소생이 아니었거든요. 왕위를 물려받기엔 혈통의 정당성이 약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의 왕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 여성이 파라오가 될 수 있다는 전례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하트셉스트라는 선례가 남아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다른 여성이 왕위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복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권력 승계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나온 최신 연구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주니 웡 연구팀이 앤티쿼티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1920년대 발굴 당시에 미공개 야전 노트와 사진을 재분석했습니다. 하트셉스트 조각상의 파손 패턴을 보니까요. 부서진 부위가 목, 허리, 무릎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약한 곳만 골라서 부순 겁니다. 이건 이집트의 전통의식과 일치합니다. 조각상의 힘을 꺼버리는 비활성화 절차예요. 입을 여는 의식이라고 파라오의 장례 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반대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모에서 미친 듯이 부순 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힘을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카르낙 신전에서 하트셉스트의 이름이 새겨진 석재 블록들을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의 기초석이나 충전재로 다시 썼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건물 안쪽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비를 안 맞은 겁니다. 3,500년 동안요. 지우려고 묻었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게다가 높은 곳이나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카르투시는 아예 안 건드렸습니다. 완전 범죄치고는 허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자, 이제 3,000년을 건너뜹니다. 1822년 프랑스의 장프랑수와 샹폴리옹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를 처음으로 해독한 천재 언어학자예요. 이 사람이 데이르 엘바알이 신전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경련에 남성 파라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수염도 있고 왕관도 쓰고 완전한 남성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쓰인 비문의 문법이 여성형이었습니다. 남성 형상인데 여성 명사와 여성 동사가 쓰여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파라오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샹폴리옹이 3,00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3,000년 전 누군가가 얼굴을 지웠습니다. 이름도 지웠습니다. 그런데 문법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사의 성별, 명사의 어미, 이건 비문의 문장을 전부 다시 쓰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범인이 빠뜨린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1903년 왕가의 계곡에 KV-60이라는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무덤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미라 두 구가 나왔어요. 한 구는 왕실 유모의 이름이 새겨진 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구는 관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카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무덤을 그대로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20년 뒤에 트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하워드 카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된 그 사람이요. 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누운 미라의 정체를 놓친 겁니다. 그 미라는 다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2007년 6월 27일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 사무총장 자이 하와스가 그 미라를 다시 꺼냅니다. CT 스캔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라의 입안에 치아가 빠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관돼 있던 하트셉스트의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방부 처리된 장기와 함께 어금니 1개가 나왔습니다. 2개를 CT로 대조했습니다. 크기, 형태, 빈자리의 모양까지 일치했습니다. 3,000년간 이름 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미라, 하트셉스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100% 확정이라 말하진 않습니다. DNA 검증에 한계가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3,000년간 성공했던 완전 범죄는 불완전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조사하면서 좀 먹먹했어요.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얼굴을 지웠습니다. 수염을 붙이고 남성의 몸으로 자신을 새겼습니다. 여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묻었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이집트를 번영시켰습니다. 푼트에 배를 보내고 신전을 짓고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누군가가 다시 그 흔적마저 지웠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름은
3,000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도 없이 무덤 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법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아 한 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넴무트. 그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미라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르 엘바알이 신전 출입문 뒤에 몰래 새긴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왕국 최고위직에 올랐던 남자. 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지, 하트셉서트와 그는 어떤 사이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트셉서트는 자신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3,000년 뒤 누군가가 다시 그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워서라도 왕이 되는 것, 이게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답을 못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대한 힘 앞에서 선택해야 했던 인간들.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